코로나 덕분에 재택근무가 늘고 또 외출도 줄어들면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부부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두 부부는 오랫동안 계속 집에 머물다 보니까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아내분은 기름진 음식을 좀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평소처럼 삼겹살 먹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따라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아내는 이제 좋아하는 삼겹살을 굉장히 맛있게 쌈을 싸서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러니까 띠룩띠룩 돼지처럼 살이 찌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아내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남편이 본인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이제 가게 밖으로 나가서 엄청 서럽게 울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아내분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남편분 말씀이 젊었을 때부터 귀엽다고 계속 봐줬더니 아내가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충격을 줘야지 자기 관리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께 평소 남편분에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내분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남편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당신이 잘나서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사는 줄 알아? 나나 되니까 당신처럼 성격 이상한 사람이랑 사는 거야. 당신 돈 좀 번다고 거들먹거리고 나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까지 무시하는 거 정말 진절이 나거든. 지난번 추석 때도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 그때 우리 엄마 서운해가지고 말이야 등등등. 그러면서 과거 몇 년 동안에 서운한 일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끝이 없으니까 남편분은 전화해야 된다고 나가시더라고요. 남편분이 나가자마자 이제 아내분은 저를 막 붙잡고, 남편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전화해야 된다고 나가고, 약속 있다고 나가고, 담배 피운다고 나가고, 그러면서 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얘기하면 너무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공개하게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사례를 얘기하고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례에서 나온 부부 대화를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생소하신가요? 좀 과장될 수도 있지만 수많은 부부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대화 패턴 중 하나예요. 문제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고, 상대방만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둘 다 이제 비난만 하고 본인의 행동을 개선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거죠. 부부치료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님께서 30년이 넘는 동안 이제 수천 명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부부간의 대화에서 4가지 독이라고 불리는 그 대화 패턴이 나타나면 이혼을 95%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4가지 독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렇게 4가지인데, 부부의 대화에서 한번 4가지 독이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돼지처럼 살이 띠룩띠룩 찌지. 이건 상대에 대한 비난과 경멸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비난은 상대가 뭔가를 잘못을 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경멸은
상대가 나보다 못한 그런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맨날 그렇게 기름진 음식만 먹으니까 살이 찌지 라고 했으면 이제 비난에서 그칠 수 있는데, 어휴, 이러니까 돼지처럼 띠룩띠룩 살이 찌지, 이렇게 하는 건 상대를 굉장히 하찮게 만드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가트맨 박사님은 경멸은 관계에 황산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황산을 뿌리면 물체가 막 형체도 없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결국 그런 경멸의 말을 하면 사랑이 형체도 없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한번 볼까요?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당신이 뭐 얼마나 잘나서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사는 줄 알아? 나나 되니까 당신처럼 성격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야. 여기선 방어와 비난과 경멸 세 가지가 나왔어요. 당신은 뭐 잘났다고 그래? 당신은 뭘 잘한다고 그래?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말이 방어예요. 이 아내분도 방어에서 멈추지 않았죠. 당신이 뭐 잘나서 내가 당신이랑 사는 줄 알아? 이거는 이제 남편이 잘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나나되니까 당신처럼 성격 이상한 사람이랑 살지 라고 하는 것도 남편이 성격이 안 좋다라는 그런 비난과 남편을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 지어버렸죠. 이거는 이제 경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 좀 번다고 나 무시하고 친정 식구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해왔어. 지난 추석 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비난인 거죠.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죠. 늘 맨날 항상 왜 이리 뭐 이런 식의 부사가 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내가 막 계속 이렇게 비난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전화를 해야 된다고 이제 나가셨죠. 이렇게 대화를 회피하는 것을 담쌓기라고 해요. 또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이렇게 담쌓기를 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서 사실 담쌓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제 감정이 극에 달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조금만 더 이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나가신다고 해요. 이렇게 담쌓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이제 아내분들이 왜 대화를 피하냐고 남편을 막 쫓아가가지고 계속 대화하자고 막 문 두들기거나 막 쫓아가서 막 얘기하거나 또 돌아오면 또 계속 막 이어서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다행입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담쌓기를 할 때는 이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게, 일단은 기다려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담쌓기를 했으면 일단 이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된 건 아니고 굉장히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제 극으로 치닫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부의 대화는 사실 1분도 안 되는 대화였는데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가 수없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멀리, 아주 멀리 떠나갈 수 있어요. 가트맨 박사님은 5대1의 법칙을 제안하셨어요. 만약 내가 이제 실수로 상대에게 비난의 말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 칭찬이라든가 호감이라든가 존중의 그런 말을 5번은 해줘야지 그 비난의 말이 희석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부부들 어떠세요? 그냥 감정이 풀릴 때까지 대화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풀렸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서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서로 뭐 고칠 점, 개선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부부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감, 존중의 말을 5번을 더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난의 말을 했을 때 뭐 호감, 존중, 감사의 말을 5배 이상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상대에게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점을 뭔가 지적해 줘야 될 때 적절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아휴, 이러니까 돼지처럼 살이 띠룩띠룩 찌지 라고 이제 남편이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아내가 자기 관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비난의 말, 이제 불만의 말 속에는 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말하는 사람의 욕구라든가 희망, 기대, 원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뭐 고쳐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내면에 있는 원하는 바를 얘기하면 돼요. 나 전달법으로. 남편이 원하는 바를 나 전달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삼겹살은 지방이 너무 많잖아. 나는 당신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고 담백한 음식을 즐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그래? 라고 방어하지는 않겠죠. 어휴, 이러니까 돼지처럼 살이 찌륵찌륵 찌지 라고 남편이 이미 말을 뱉어버렸어. 이런 상황에서도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게 할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내가 기름진 음식을 좀 좋아하긴 하지, 내가 좀 살찌는 음식을 좋아하긴 해. 그냥 여기까지 했으면 더 이상 남편이 공격할 거리가 없지 않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약간 인정하기를 하면 사실 더 이상 싸울 거리가 없긴 하거든요. 물론 아내의 기분은 나쁘긴 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큰 싸움은 이제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밥을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커피를 마시면서 감정이 조금 진정됐을 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까 밥 먹을 때 삼겹살 좋아하니까 그렇게 살찌지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상처가 됐어. 갑자기 예전에 당신이 나 쫓아다닐 때 내가 뭘 하든 예쁘다고 하고 내가 삼겹살 좋아하는 것도 좋다고 할 때가 생각이 나서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 삼겹살 먹는 거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좋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남편분이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이 상황에서 전화하러 간다고 하거나 뭐 담배 피우러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먼저 집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실제로 한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이제 두 부부께 요청을 드렸더니 남편분이 정말 너무 미안해 하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든 사례가 마음에 이제 확 다가오지 않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런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라는 그 대화 패턴은 많은 가정에서 적지 않게 보여지는 대화 패턴인 것 같아요. 만일 지금 코로나 덕분에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마냥 행복하지만 않고 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 4가지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호감, 존중, 감사의 표현을 자주자주 하는 거예요. 고마워, 사랑해,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어,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해,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 이런 말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정서 통장이 두둑하게 쌓이면 중간중간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이상 트루컬러즈였습니다.